터키 젤리. 여왕이 다시 물었다. 도대체 넌 뭐지? 턱수염을 싹 민 난쟁이냐? 에드먼드가 대답했다. 아니요, 여왕폐하. 턱수염 같은 건 난 적이 없어요. 저는 사내아이예요. 사내아이라. 그럼 내가 아담의 아들이란 말이냐? 에드먼드는 아무 말도 않고 잠자코 서 있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여왕이 말했다. 내가 무엇이든 바보 천치라는 건 알겠다. 마지막으로 물을 테니 대답하거라. 안 그러면 경을 칠 줄 알아라. 너는 인간이냐? 네, 여왕폐하. 어떻게 내 왕국으로 들어왔지? 저 여왕폐하 옷장으로 들어왔어요. 옷장? 그게 무슨 소리냐? 그냥 문을 열었더니 여기 와 있었어요, 여왕폐하. 여왕은 에드먼드한테라기보다 자기한테 중얼거렸다. 아하, 문이라. 인간 세계에서 들어오는 문. 그래, 그런 것에 대해 들은 적이 있긴 해. 어쩌면 그게 모든 걸 파괴시켜버릴지도 모르지. 하지만 한 놈뿐이잖아. 그 정도야 쉽게 처리할 수 있지. 여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글거리는 눈으로 에드먼드의 얼굴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마법의 지팡이를 쳐들었다. 에드먼드는 여왕이 끔찍한 짓을 저지르겠구나 싶었지만 옴짝달싹도 할 수 없었다. 이젠 죽었구나 싶어 단념하려는 순간 여왕은 마음을 바꾼 듯 했다. 갑자기 여왕의 말투가 싹 바뀌었다. 가엾은 녀석. 몹시 추워 보이는구나. 얼른 내 옆에 앉으렴. 내 망토를 걸쳐줄 테니 서로 얘기나 좀 나누자꾸나. 에드먼드는 이렇게 돌변한 태도가 석연치 않았지만 감히 싫다고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썰매로 다가가 여왕의 발치에 앉았다. 여왕은 자기 모피 망토로 에드먼드의 몸을 감싸주었다. 뭐 따뜻한 것 좀 마시겠니? 어때? 에드먼드는 너무나 추워서 이를 딱딱 맞부딪히며 말했다. 네, 주세요, 여왕폐하. 여왕은 짐꾸러미에서 구리로 만든 듯한 작은 병을 꺼냈다. 그러고는 팔을 뻗어 썰매가 지나가는 눈길 위에 병 속에 든 것을 한 방울 떨어뜨렸다. 에드먼드는 그 물방울이 공중에서 한순간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물방울이 눈에 닿는 순간 슉슉 소리가 나더니 난데없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보석컵이 나타났다. 난쟁이는 얼른 컵을 집어서 에드먼드에게 건네주며 저를 꾸벅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별로 좋은 미소는 아니었다. 뜨거운 음료를 마시자 에드먼드는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아주 달콤하고 거품이 있는 크림이 듬뿍 든 것으로 전에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새로운 맛이었다. 에드먼드는 금세 발끝까지 몸이 따뜻해졌다. 여왕이 곧 말을 꺼냈다. 예, 아담의 아들아. 먹을 것도 없이 마시기만 하면 재미없지. 뭐가 제일 먹고 싶으냐? 터키 젤리요, 여왕폐하. 여왕은 병에 든 것을 또 한 방울 눈 위에 떨어뜨렸다. 곧 초록색 비단 리본으로 묶인 동그란 상자가 나타났다. 상자를 열어보니 몇 킬로그램은 너끈히 나갈 것 같은 최고급 터키 젤리가 들어있었다. 젤리는 아주 달콤했고 한가운데까지 말랑말랑했다. 이렇게 맛있는 젤리는 난생 처음이었다. 이제 몸이 완전히 녹은 에드먼드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에드먼드가 맛있게 먹는 동안 여왕은 계속 질문을 해댔다. 처음엔 에드먼드도 입안에 먹을 것을 잔뜩 넣은 채 말하는 건 버릇없는 짓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터키 젤리를 뱃속에 집어넣기에 바빴다.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만 더 먹고 싶어졌다. 그래서 여왕이 왜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는지는 의심해보지도 않았다. 여왕은 에드먼드에게 남자 형제가 하나, 여자 형제가 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게다가 여동생은 벌써 나니아에 와서 파우누스를 만나고 돌아간 적이 있으며
에드먼드 자신과 형 두 누이를 빼면 나니아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곤 하나도 없다는 얘기까지 속속들이 들었다. 여왕은 특히 그 아이들이 4명이라는 사실에 관심이 쏠리는지 자꾸만 그 얘기로 돌아갔다. 모두 4명이 확실해? 아담의 아들 2과 이브의 딸 2. 더 많지도 적지도 않단 말이지? 에드먼드는 터키 젤리를 입안에 잔뜩 쑤셔 넣고 우물거렸다. 네, 아까 말했잖아요. 여왕은 에드먼드가 여왕폐하라고 부르는 것을 깜빡했는데도 이제 그런 것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 듯 했다. 드디어 터키 젤리가 바닥이 났다. 에드먼드는 빈 상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여왕이 더 먹고 싶냐고 물어주기를 바랬다. 여왕은 틀림없이 그런 에드먼드의 속마음을 훤히 꿰뚫고 있었을 것이다. 에드먼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만 여왕이 준 젤리는 누구든지 한번 맛을 보면 자꾸만 더 먹고 싶어지는 마법의 터키 젤리였다. 심지어 그냥 내버려두면 배가 터져 죽을 때까지 계속 먹어댄다는 사실을 여왕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여왕은 에드먼드에게 더 먹으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아담의 아들아, 너의 형과 누이들을 몹시 보고 싶구나. 내가 가서 형제들을 데려오겠니? 에드먼드는 여전히 빈 상자를 빤히 쳐다보면서 말했다. 그러죠 뭐. 형제들을 데리고 다시 오면 터키 젤리를 더 많이 주마. 지금은 더 이상 줄 수가 없단다. 마법이란 딱 한 번밖에 부릴 수가 없거든. 내 집에서라면 다르지만 지금은 그 집에 못 가나요? 에드먼드는 처음 썰매를 탔을 때 여왕이 자기를 돌아올 수 없는 낯선 곳으로 데려갈까봐 걱정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두려움도 죄다 잊고 있었다. 여왕이 말했다. 우리 집은 무척 아름답단다. 너도 반드시 좋아할 거야. 방마다 터키 젤리로 가득하지. 게다가 우리 집에는 아이들이 없단다. 난 왕자로 키울 만한 훌륭한 사내아이가 있었으면 했어.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나니아의 왕이 될 사내아이 말이야. 왕자가 되면 금관을 쓰고 하루 종일 터키 젤리를 먹을 수 있지. 너처럼 똑똑하고 잘생긴 아이는 처음이란다. 언제든 형제들을 데리고 찾아오면 널 왕자로 삼고 싶구나. 지금은 안 되나요? 에드먼드는 얼굴이 새빨개지고 입과 손가락이 끈적끈적해진 상태였다. 여왕이 뭐라든 간에 지금 에드먼드의 꼴은 똑똑하거나 잘생긴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여왕이 말했다. 오, 지금 널 데리고 가면 내 형제들을 못 볼 것 아니냐. 나는 아름다운 내 형제들을 꼭 보고 싶구나. 너는 왕자가 될 거야. 나중에는 왕이 될 거고. 그래서 그런단다. 내 밑으로 신하와 귀족들도 있어야 하잖니? 내 형과 누이들을 공작으로 만들어주마. 걔들은 별 볼 일 없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어요. 아, 하지만 일단 우리 집에 들어가면 너는 형제들을 까맣게 잊어버릴 거야. 너무 즐거워서 형제들을 데리러 가는 일이 귀찮아질 거라고. 그러니 안 돼. 지금 당장 돌아가서 나중에 형제들과 함께 오너라. 알겠지? 그 애들 없이는 올 필요도 없어. 에드먼드가 간청하는 투로 말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모르는걸요? 그건 문제없어. 저기 등불이 보이지? 여왕은 마법의 지팡이로 한 곳을 가리켰다. 에드먼드는 돌아서서 루시가 파우누스를 만났던 바로 그 가로등을 바라보았다. 곧장 가거라. 저 너머에 인간 세계로 통하는 길이 있단다. 자, 이제 다른 길을 보렴. 여왕이 이번엔 반대편을 가리켰다. 나무들 너머로 솟아있는 작은 언덕 2개가 보이느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집은 저 2 언덕 사이에 있단다. 다음에 올 때에는 가로등을 찾은 다음 저 2 언덕을 찾거라. 그리고 우리 집이 나올 때까지 계속 숲을 걸으면 돼. 명심해라. 형제들을 꼭 데려와야 한다. 너 혼자 오면 안 돼. 최선을 다할게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내 말을 할 필요는 없어. 우리들만의 비밀로 하면 더 재미있을 거야. 안 그래? 다들 깜짝 놀라게 해주자꾸나.
그냥 형제들을 데리고 두 언덕으로 오는 거야. 너같이 똑똑한 아이라면 둘러댈 말쯤은 쉽게 생각해낼 수 있겠지? 우리 집으로 오면 그냥 여기 누가 사는지 보자 라든가 뭐 그런 말을 하면 될 거야. 그래, 그게 제일 좋겠구나. 내 여동생이 파우누스를 만났다니까 어쩌면 나에 대해 이상한 얘기를 들었을지도 몰라. 잔뜩 겁을 집어먹고 나에게 오지 못하게 하는 불쾌한 얘기들 말이야. 파우누스들은 아무 말이나 마구 짓거려대거든. 자, 그럼. 에드먼드가 불쑥 말을 잘랐다. 부탁이에요. 집에 가는 길에 터키 젤리 하나만 더 먹을 수 없을까요? 여왕은 깔깔거리며 말했다. 안 돼, 안 돼. 다음에 만나면 줄게. 여왕은 난쟁이에게 어서 가자고 손짓했다. 쏜살같이 달려가는 썰매 위에서 여왕은 줄곧 에드먼드에게 손을 흔들며 외쳤다. 다음에 주마. 잊지 마. 빨리 데려와야 한다. 에드먼드는 썰매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때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불러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쪽 숲에서 루시가 나타나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루시가 소리쳤다. 어머, 에드먼드 오빠! 오빠도 왔구나? 정말 놀라운 것이지? 지금... 그래, 내가 옳았어. 그게 마법의 옷장이라는 것도 알았어. 사과할게. 그런데 도대체 지금까지 어디 있었던 거야? 사방으로 널 찾았단 말이야. 루시는 너무나 기쁘고 들뜬 나머지 에드먼드의 말투가 퉁명스러워지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이상해진 걸 눈치채지 못했다. 오빠가 올 줄 알았으면 기다렸을 텐데. 파우누스인 툰누스 씨랑 같이 점심 먹었어. 툰누스 씨는 아주 잘 지냈대. 하얀 마녀가 아무 짓도 안 했다는 거야. 아직까지 마녀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대. 어쩌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다고 했어. 하얀 마녀? 하얀 마녀가 누구야? 아주 끔찍한 사람이야. 여왕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스스로 나니아의 여왕이라고 부른대. 모든 파우누스와 나무의 요정 드리아스들, 물의 요정 나이아스들, 난쟁이들, 동물들, 착한 이들은 너나 없이 그 여자를 몹시 싫어한대. 마녀는 사람들을 돌로 변하게도 하고 온갖 무시무시한 짓을 할 수 있대. 그리고 마법을 써서 나니아의 겨울만 계속되게 했다나 봐. 크리스마스도 없는 겨울 말이야. 마녀는 술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마법의 지팡이에 금관을 쓰고서 주위를 돌아다닌다지? 에드먼드는 단 것을 너무 먹어서 아까부터 속이 거북했는데 거기다 자기와 친구가 된 여왕이 위험한 마녀라는 소리를 들으니 더욱 속이 불편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에드먼드의 머릿속에는 터키 젤리를 더 먹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에드먼드가 슬쩍 물어보았다. 하얀 마녀에 대해 누가 그따위 소리를 했어? 파우누스가. 에드먼드는 파우누스에 대해 루시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파우누스가 하는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돼. 누가 그래? 누구나 알아.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라고. 아무튼 여기 눈 속에 서 있는 건 궁상 맞은 짓이야. 어서 집으로 들어가자. 오빠도 여기 와서 기뻐. 우리 둘이 왔다 갔으니 다들 나니아가 있다는 걸 믿을 거야. 아이, 신난다. 하지만 에드먼드는 루시처럼 신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다른 형제들 앞에서 루시가 옳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모두들 파우누스와 동물들 편에 설 게 확실했다. 그러나 에드먼드는 이미 마녀한테 반 이상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다. 에드먼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형제들이 나니아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비밀을 지켜야 할지 막막했다. 한참이나 걸어갔을 때였다. 갑자기 나뭇가지 대신 모피 코트의 감촉이 느껴지더니 둘은 어느새 옷장 밖으로 나와 빈 방에 서 있었다. 루시가 말했다. 오빠, 얼굴빛이 엉망이야.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하지만 에드먼드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사실 배가 몹시 아팠다. 루시가 말했다. 오빠, 어서 언니랑 큰오빠를 찾자. 할 얘기가 많잖아. 우리가 다 같이 가면 굉장한 모험을 할 거야. 오, 빈방으로 돌아오다.
숨바꼭질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에드먼드와 루시가 다른 형제들을 찾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다. 마침내 모두가 갑옷이 있는 길쭉한 방에 모였다. 루시가 소리쳤다. 피터 오빠, 수잔 언니, 모두 진짜야. 에드먼드 오빠도 봤어. 옷장 안에 다른 나라가 있어. 에드먼드 오빠랑 나랑 둘 다 가봤다고. 우린 거기 숲속에서 만났고. 에드먼드 오빠, 빨리 다 말해. 피터가 물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불쾌한 사건을 얘기해야겠다. 에드먼드는 그때까지 배도 아프고 심통도 나고 루시가 옳다는 데에 짜증이 났지만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런데 별안간 피터가 질문을 하자 에드먼드는 자기 머릿속에서 더 이상 짜낼 수 없을 만큼 비열하고 못된 짓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루시에게 톡톡히 창피를 주기로 작정한 것이다. 수잔이 말했다. 에드먼드, 말 좀 해봐. 에드먼드는 루시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것처럼 거만한 표정을 짓고는 키득거리며 말했다. 그래. 루시하고 난 놀고 있었어. 옷장 안의 나라를 진짜라고 치고 말이야. 물론 그거야 재미삼아 그런 거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 가엾은 루시는 에드먼드를 한번 쳐다보고는 방에서 뛰쳐나갔다. 에드먼드는 점점 더 심술궂어져서 자기가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곧장 말을 이었다. 또 저러네. 도대체 왜 저러지? 아주 못된 애야. 꼬맹이들이란 항상. 피터가 에드먼드 쪽으로 몸을 획 돌려 쏘아붙였다. 야, 입 닥쳐. 넌 루시가 말도 안 되는 옷장 얘기를 할 때부터 줄곧 루시를 못살게 굴었어. 또 지금은 그 옷장에서 함께 놀아놓고는 다시 루시를 화나게 만들었잖아. 왜 그렇게 심술을 부리는 거야? 에드먼드는 화들짝 놀라서 말했다. 그렇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물론 그래. 우리가 집을 떠나올 때까지만 해도 루시는 틀림없이 정상이었어. 하지만 여기 온 뒤로 머리가 이상해졌든지 아니면 아주 지독한 거짓말쟁이가 된 건지도 모르지. 하지만 하루는 루시를 놀려대고 괴롭히다가 다음 날엔 또 부추기고. 그래서 좋을 게 뭐야? 그건... 에드먼드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자 피터가 말했다. 넌 생각도 없는 애야. 그냥 심술이나 부리고. 너보다 작은 애들이면 죄다 못살게 굴잖아. 전에 학교에서도 그러는 거 봤어. 수잔이 말했다. 그만들 해. 둘이서 다퉈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어서 루시나 찾아보자.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은 한참 뒤에야 엉엉 울고 있는 루시를 찾아냈다. 루시에겐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았다. 루시는 끝내 자기 얘기를 고집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뭐라 해도 좋아. 교수님한테 이르든 엄마한테 편지 쓰든 마음대로 해. 아무튼 난 거기서 파우너스를 만났단 말이야. 거기서 살고 싶어. 모두 다 나쁘다고. 우울한 저녁이었다. 루시는 비참했고 에드먼드는 생각보다 자기 계획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피터와 수잔은 루시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심각하게 생각했다. 루시가 잠들자 둘은 오랫동안 복도에 서서 소곤소곤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던 끝에 둘은 다음날 아침 교수한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 피터가 말했다. 교수님께서 루시한테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압박해 편지를 쓰실 거야.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해서 피터와 수잔은 서재문을 두드렸다. 교수는 들어와요 하고는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의자를 내준 뒤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했다. 교수는 양손가락 끝을 맞댄 채 아이들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끼어들지 않고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교수는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윽고 교수는 목청을 가다듬고 아이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꺼냈다. 너희는 루시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지? 그건... 수잔은 입을 열다가 그만 멈칫했다. 노인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했던 것이다. 이윽고 수잔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다. 하지만 에드먼드 말로는 그냥 그런 척하고 놀았다던데요? 바로 그 점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그것도 아주 신중하게 말이다.
너희만 괜찮다면 한 가지 묻고 싶구나. 미안하다만 여태껏 남동생과 여동생 중 누가 더 믿을만 했지? 그러니까 누가 더 정직하냐는 뜻이다. 피터가 말했다. 그게 진짜 이상한 건데요, 교수님.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는 늘 루시 쪽이었어요. 교수는 수잔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내 생각은 어떠냐? 글쎄요, 평소 같으면 오빠 생각이랑 같다고 말하겠어요. 하지만 이번 일은 달라요. 수핀이 파우너슨이 하는 것들이 사실일 리가 없어요. 그건 나도 모르는 일이다만 늘 정직하던 사람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몰아세우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야. 심각한 문제고 말고. 수잔이 말했다. 저희는 그 말이 진심일까봐 걱정했어요. 그렇다면 루시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요. 교수는 매우 차분하게 말했다. 미쳤다는 소리냐? 자, 쉽게 생각해보자. 그 애랑 얘기해보면 미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수잔은 무슨 말인가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교수처럼 나이든 어른이 그렇게 말하리라곤 전혀 짐작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교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논리. 왜 요즘 학교에서는 논리학을 가르치지 않을까? 이 일에는 3가지 가능성이 있어. 루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미쳤거나 아니면 사실을 얘기하고 있거나. 너희는 그 애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분명히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럼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우리는 그의 말이 진실이라는 가정을 해야 한다. 수잔은 교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확실히 자기들을 놀리고 있는 표정은 아니었다. 피터가 물었다. 하지만 그 얘기가 어떻게 사실일 수 있죠? 왜 그런 소리를 하지? 먼저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옷장 안에 들어갈 때마다 누구나 그 나라를 찾을 수 없는 건 왜죠? 우리가 들여다봤을 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는 루시조차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굴지 않았다고요. 그게 이번 일과 무슨 상관이 있니? 말하자면요, 교수님. 만약 어떤 게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들은 항상 거기에 있어야 하잖아요. 글쎄, 그럴까? 피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수잔이 말했다. 게다가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설령 그런 곳이 있다고 해도 루시가 다녀올 만한 시간은 없었어요. 우리가 방에서 나오자마자 루시는 곧바로 뒤쫓아 달려나왔어요. 1분도 채 안 됐는걸요? 그런데 루시는 몇 시간이나 떨어져 있던 것처럼 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얘기가 진실 같다는 거다. 만일 이 집에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문이 정말로 있다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애가 다른 세계에 가봤다면 그 세계가 우리 세계와 전혀 다른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지. 너희가 그곳에 아무리 오래 머물렀다 해도 우리 시간으로는 눈 깜짝할 사이라면 말이다. 그리고 그 또래 여자애들이 그런 얘기를 지어내지는 못할 것 같구나. 혹시 장난이었다면 훨씬 더 오랫동안 숨어있다 나와서 얘기했겠지. 피터가 말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선 정말로 다른 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여기저기 어디에나 바로 코앞에도요? 있을 수 있고 말고. 교수는 안경을 벗어서 닦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요즘 학교에서는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건지 모르겠군. 수잔이 말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하죠? 수잔은 점점 대화가 요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교수가 갑자기 아주 날카로운 표정으로 두 아이를 쳐다보며 말했다. 꼬마 아가씨, 아직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한번 시도해볼 만한 해결책이 있어. 수잔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그게 뭔데요? 각자 자기 일이나 신경 쓰는 거지. 그것으로 그 대화는 끝이 났다.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루시는 훨씬 좋아졌다. 피터는 에드먼드가 루시를 놀리지 못하게 보살폈으며 루시뿐 아니라 누구도 옷장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것은 다소 불안한 얘기거리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동안 모험은 끝난 듯 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았다. 교수조차도 그 집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다고 했지만 교수의 집은 영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구경시켜달라고 부탁할 만큼 역사가 깊고 이름난 곳이었다.
한마디로 여행 안내서나 역사책 같은 데 나올 만한 집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집에 얽힌 이야기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그중 몇 가지는 지금 이야기보다 훨씬 희한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교수는 관광객들이 단체로 찾아와 집을 보여달라고 할 때마다 선뜻 허락해 주었고 그러면 가정부인 맥크리디 부인이 사람들을 안내하며 그림과 갑옷, 서구에 진열된 진기한 책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맥크리디 부인은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방문객들에게 설명해 주는 도중에 방해받는 것을 싫어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도착한 첫날 아침에 부인은 피터와 수잔에게 수많은 지시사항을 알려주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명심해라. 내가 사람들에게 집을 안내할 때에는 주위에 얼씬도 하지 마. 에드먼드가 말했다. 우리가 할 일 없이 낯선 사람들 앞에서 알짱대고 싶어하는 줄 아나 보지? 다른 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모험이 시작되었다. 며칠 후 피터와 에드먼드가 갑옷과 투구를 바라보며 분해할 수 없을까 궁리하고 있는데 루시와 수잔이 뛰어들어왔다. 조심해! 맥크리디 아줌마와 한패가 몰려오고 있어. 피터가 말했다. 서둘러. 넷은 그 방 맨 끝에 있는 문으로 황급히 뛰어나갔다. 그런데 아이들이 초록색 방을 지나 서고로 들어갔을 때 앞쪽에서 불쑥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은 맥크리디 부인이 앞 계단으로 올라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리 관광객들을 뒤쪽 계단으로 안내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 뒤로부터는 아이들의 넋이 나가버린 건지 맥크리디 부인이 아이들을 붙잡으려고 기를 쓰는 건지 아니면 집안에 숨어있던 어떤 마법이 살아나 아이들을 나니아로 내몰고 있는 건지 아이들은 어디를 가나 쫓기는 기분이 들었다. 마침내 수잔이 말했다. 아휴, 저 지긋지긋한 사람들. 저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옷장에 있는 빈 방에 들어가 있자. 아무도 거기까지 쫓아오진 않을 거야. 그런데 아이들이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복도에서 또다시 사람들 소리가 났다. 곧이어 누군가가 문을 더듬는 소리가 들리더니 손잡이가 돌아가는 것이 보였다. 피터가 나직이 속삭였다. 서둘러, 여기밖에 없어. 그러고는 옷장 문을 열었다. 넷은 후다닥 옷장 안으로 들어가 어둠 속에서 숨을 헉헉대며 앉아 있었다. 피터는 문을 꼭 닫고 있었지만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현명한 사람들이 그렇듯이 피터도 옷장 안에 들어가서 문을 꽉 닫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6. 숲으로. 수잔이 말했다. 맥크리디 부인이 얼른 사람들을 데려갔으면 좋겠다. 답답해 죽겠어. 에드먼드가 말했다. 게다가 좀양 냄새도 정말 지독해. 수잔이 말했다. 이 코트 주머니들 속에 좀약이 잔뜩 들어있을 거야. 좀이 슬지 못하게 말이야. 피터가 말했다. 뭐가 등을 마구 찔러. 수잔이 말했다. 그리고 좀 춥지 않아? 그러고 보니 춥네. 아이고, 축축하기까지 해. 도대체 여기 왜 이래? 내가 앉은 데는 축축해. 점점 더 축축해지는데? 피터가 버둥거리며 간신히 일어났다. 에드먼드가 말했다. 나가자. 다들 갔어. 어? 어? 수잔이 느닷없이 소리치자 모두들 무슨 일이냐고 입을 모았다. 나 지금 나무에 기대 앉아 있어. 그리고 잘 봐. 밝아지고 있어. 저기가. 피터가 말했다. 세상에, 정말이네? 저기 봐. 사방이 숲이야. 이 축축한 건 눈이네. 와, 우리가 루시의 숲에 들어온 거야.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내 아이들 모두 다 한겨울 대낮의 햇살에 눈이 부셔 눈을 껌뻑이며 서 있었다. 뒤에는 옷걸이에 코트들이 걸려있고 앞에는 눈 덮인 나무들이 있었다. 피터는 즉시 루시를 돌아보며 말했다. 널 믿지 않은 거 사과할게. 미안해. 악수할까? 그럼. 루시는 그렇게 말하며 악수를 했다. 수잔이 말했다.
이제 우린 뭘 하지? 피터가 대답했다. 뭘 하냐고? 당연히 숲을 탐험해야지. 수자는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다. 너무 춥다. 이 코트 좀 걸치면 안 될까? 그러자 피터가 내키지 않는 듯 말했다. 우리 옷이 아니잖아.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야. 집 밖에 갖고 나가는 게 아닌데 뭐. 옷장 밖으로 갖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생각은 미처 못했어, 수잔. 그래, 그거 괜찮겠다. 우리가 이 옷장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아무도 우리더러 코트를 슬쩍 했다곤 못할 거야. 온 나라가 이 옷장 안에 있는 거잖아. 아이들은 순식간에 수잔의 재치 있는 제안대로 했다. 코트는 너무 커서 발꿈치까지 내려왔다. 아이들이 걸치니 코트라기보다는 왕실 예복 같아 보였다. 그래도 코트를 걸치니 한결 몸이 따뜻해졌고 더 멋져졌고 주변 경치와도 제법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루시가 말했다. 북극 탐험놀이를 해도 되겠다. 피터는 숲 쪽으로 발길을 내디디며 말했다. 그런 놀이 안 해도 얼마든지 재밌을 것 같은데? 머리 위에는 커다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고 밤이 되기 전에 눈이 더 내릴 것 같았다. 이윽고 에드먼드가 말을 꺼냈다. 있잖아, 좀 더 왼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가로등 쪽으로 갈 거라면 말이야. 에드먼드는 이 숲에 처음 와본 척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깜빡했다. 입 밖으로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에드먼드는 스스로 비밀을 폭로해버린 걸 깨달았다. 다들 우뚝 멈춰서서 에드먼드를 노려봤다. 피터는 휘파람을 불었다. 사실은 너도 여기 와봤구나. 로시가 여기서 널 만났다고 했을 때 넌 거짓말이라고 했지? 주인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뭐 이런 못돼 먹은 녀석. 피터는 말을 꺼내다가 어깨를 한번 으쓱 하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뭐라고 더 할 말도 없었다. 내 아이는 곧 다시 길을 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에드먼드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두고 봐. 이번 일을 꼭 갚아줄 거야. 거만하고 잘난치 않은 것들. 수잔이 얘기를 딴 데로 돌리려고 먼저 말을 꺼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피터가 말했다. 루시가 앞장서야 될 것 같아. 당연히 그래야지, 루시. 우릴 어디로 데려갈래? 툼노소 씨한테 가는 건 어때? 내가 얘기했던 착한 파우너스 말이야. 모두들 이 말에 찬성하고 힘차게 뚜벅뚜벅 걸어갔다. 루시가 앞장서길 잘했다. 처음에는 루시도 과연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괴상한 나무와 나무 그루터기를 알아보고는 안심했다. 루시는 아이들을 데리고 점점 울퉁불퉁해지는 길을 따라 작은 골짜기로 들어가 마침내 툼누소 씨의 동굴문에 다다랐다. 그러나 그곳에선 아주 끔찍한 일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문은 돌적이에서 떨어져 나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동굴 안은 깜깜한 데다가 춥고 습했으며 한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것처럼 기괴한 냄새가 났다. 문 안으로 들이친 눈이 바닥에 쌓여 있었는데 거무튀튀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그건 시꺼멓게 그을린 나뭇가지와 타다 남은 재였다. 누군가가 안에다 불붙은 나뭇가지를 던지고 나서 나중에 발로 밟아 끈 것이 분명했다. 박살난 오지 그릇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고 파우누스 아버지의 그림은 칼로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에드먼드가 말했다. 아주 싹 쓸어버렸는데 괜히였나 봐. 피터가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이건 뭐지? 바닥에 양탄자에 못으로 꽂혀있는 쪽지를 발견한 것이다. 수잔이 물었다. 뭐라도 써있어? 써있는 것 같은데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 밖으로 나가자. 아이들은 모두 햇빛이 비치는 밖으로 나와 피터를 둘러싸고 피터가 큰 소리로 읽어주는 내용을 들었다. 이 집에 살던 파우누스 툼누스는 나니아의 여왕이시자 케어 페러벨 성의 성주이시며 론 제도의 황후이신 제이디스 여왕 폐하를 거역한 대역죄와 여왕 폐하의 적들을 환대하고 염탐꾼을 숨겨주고 인간들과 내통한 혐의를 받고 체포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비밀경찰대장 모그림, 여왕폐하 만수무강 하소서. 아이들은 서로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수잔이 말했다. 아무래도 여긴 마음에 들지 않아. 피터가 루시를 보며 물었다. 루시, 여왕이 누구야? 뭐 좀 아는 거 없어? 그 여자는 진짜 여왕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마녀래. 하얀 마녀. 숲에 사는 이들은 다 그 여자를 싫어해. 그 여자가 온 나라에 마법을 걸어서 크리스마스도 없는 겨울만 계속되게 만들었대. 수잔이 말했다. 난 여기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여긴 별로 안전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을 것 같아. 점점 더 추워지는데 우린 먹을 것도 안 가져왔잖아. 집에 돌아가는 게 어때? 루시가 불쑥 말했다. 어머, 안 돼. 그럴 순 없어. 모르겠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냥 갈 수 있어. 가엾은 파우누스가 이렇게 된 건 다 내 탓이란 말이야. 그분은 날 숨겨주었고 돌아가는 길도 가르쳐 주었어. 그게 바로 여왕 폐하의 적들을 환대하고 인간들과 내통했다는 뜻이야. 우리는 파우누스를 꼭 구출해야 돼. 에드먼드가 말했다. 우리가 잘도 할 수 있겠다. 먹을 것도 하나 없는데. 그때까지도 에드먼드한테 화가 나 있던 피터가 소리쳤다. 너 당장 입 닥쳐. 수잔, 내 생각은 어때? 무섭긴 하지만 루시가 오라. 솔직히 한 발짝도 더 가기 싫고 괜히 왔다는 생각뿐이야. 하지만 그분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아무튼 그 파우너스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할 것 같아. 나도 그래. 먹을 게 없어서 걱정스럽긴 하지만 집에 가서 먹을 걸 좀 가져오고 싶긴 한데 문제는 일단 이곳을 빠져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는 거야. 아무래도 그냥 이대로 있어야 할 것 같아. 루시와 수잔이 동시에 대꾸했다. 나도 그래. 피터가 말했다. 그 불쌍한 양반이 어디 갇혀있는지만 안다면. 다들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루시가 말했다. 저것 봐. 울새야. 가슴이 빨간 울새. 여기서는 처음 보는 새야. 와, 혹시 나니아에서는 새들도 말을 하지 않을까?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 눈치인데? 루시는 울새를 바라보며 말했다. 부탁이야. 파우누스인 툼누스 씨가 어디로 끌려갔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루시는 새 가까이 한 발짝 다가갔다. 새는 푸드덕 날아올랐지만 멀리 가진 않고 옆나무에 가서 앉았다. 그러고는 아이들의 말을 다 알아듣는 것처럼 말똥말똥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새 쪽으로 한두 발짝 더 다가갔다. 그러자 울새는 또다시 그 옆나무로 날아가서 아이들을 빤히 쳐다보았다. 루시가 말했다. 있잖아. 저 새가 자기를 따라오라는 것 같아. 수잔이 말했다. 나도야. 피터 오빠 생각은 어때? 글쎄, 한번 따라가 보지 뭐. 울새는 사정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새는 아이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몇 미터 거리를 두고 나무에서 나무로 계속 옮겨가면서 약간 내리막길로 데려갔다. 울새가 내려앉는 곳마다 나뭇가지에서 눈이 조금씩 떨어졌다. 이윽고 구름을 가르고 겨울 해가 얼굴을 내밀자 사방을 뒤덮은 눈이 눈부시게 빛났다. 여자아이들을 앞세우고 30분쯤 걸어갔을 즈음에 에드먼드가 피터에게 말했다. 나하고 말도 하기 싫을 만큼 화가 난 게 아니라면 형이 들어두어서 좋을 만한 얘기가 있어. 뭔데? 쉿, 큰 소리 내지 마. 누나와 루시를 놀라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형,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피터가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듯 말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지금 생판 모르는 안내자를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저 새가 어느 편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지 말라는 법이 어딨어? 짜식, 꼭 생각하는 거 하고는. 아무리 그래도 울새잖아. 울새는 내가 읽은 얘기에서 언제나 좋은 새였어. 난 울새가 절대로 나쁜 편이 아닐 거라고 믿어. 그렇담 좋은 편이 어느 쪽인데? 파우누스들은 옳고 여왕이 나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우린 사실 양쪽 다 모르잖아. 파우누스는 루시를 구해줬어.
그거야 파우누스가 그랬다고 말한 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문제가 또 있어. 여기서 집으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 있어? 세상에, 그건 생각도 못했네. 이제 밥은 다 먹었군. 다 먹었어.